중국 실버 산업, 그중에서도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최우영 컨설팅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컨설팅 전문가신데 과거에 10년 동안 LG 전자의 주재원으로 중국에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국에 있으면서 주전을 하면서 내가 미쳐야 중국이 나를 조금 좋아할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쳐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알기 위해서 중국어를 미쳐보자고 했고 중국 음식을 미쳐보자고 좋아했고 이제 그러다가 우리의 경쟁력이 무엇일까 라는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의료, 우리의 실버 산업이 굉장히 아시아에서 가장 선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알게 돼서 중국의 미래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 발 빠른 산업을 접목시키면은 더 큰 포지션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실버 산업이 그렇게 선진화가 됐나요? 잘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인천의 성모병원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송도병원이라든지 시니어 실버라든지 삼성그룹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노인의 건강과 의료와 예방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파악해서 복합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한국의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는 그런 산업이 없나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미치지 못하고요. 중국이 굉장히 이제 빠른 시간에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일어나는 사회적 딜레마 중에 하나가 노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의 약 한 8.6% 이상의 60세 이상의 1억 2천만 명이 넘는 노령화 산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죠. 지금 현재 중국 바이오 헬스 현황은 어떤가요? 기하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용품 헬스케어 시장이 약 한 2조 8천억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고요. 5년 안에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20조 이상의 규모로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 중국에 진출한 이 실버 분야의 산업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몇 군데에서 진출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나 이런 아직까지 성공 케이스가 거의 전무하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첫째 우리가 아직도 중국을 좀 깊이 있게 접근을 잘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봐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국 문화의 이해가 좀 결여가 되어 있지 않느냐. 두 번째 중국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 사실 저희가 사드 일도 있었고 그 이후의 분위기를 봤을 땐 이게 잘 진행이 될까 염려스럽기도 하거든요. 한국의 뭐 이제 국립병원하고 중국하고 협약식도 하고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사드가 터지면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아나운서는 하지 않았지만은 다들 밑에서 눈치만 보고 진행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밀려와 있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씩 회복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연말쯤 되면은 그런 문제점이 좀 풀리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사전에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무기가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 자, 우리의 노하우, 우리의 의료 선진 시스템, 기술, 교육 훈련, 관리, IT 산업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같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우리나라 실버 산업에서 이제 중국에서 좋아하는 상품 같은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첫째, 중국 전체 실버타운을 건설하는 종합적인 설계. 이게 한국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부분 중심으로 실버타운이 구성이 되는데 한국은 여기 노인에 대한 주거, 의료, 헬스, 재활 이런 게 같이 접목이 되어 있는 마스터 플랜이 우리 한국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실제로 연결을 해줘가지고 잘된 케이스가 있나요? 광주에 있는 이제 호텔을 실버타운으로 바꾸는 데 대해서 자문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했던 사례가 이사회를 통과를 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내년 되면 약 2,500억 규모의 실버타운 조성이 됩니다. 제가 제안했던 게 스마트 건강성이라는 개념으로 도입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한국의 의료 기술과 그 다음에 원격 진료 시스템 그리고 중환자 이송, 한국으로 이송하는 시스템 이런 것을 이제 접목하기로 이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의 노인용품들이 중국에서 나오는 제품보다도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를 보면 물휴지 같은데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크린 티슈가 있습니다. 이런 우수한 제품들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 소개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 체계적인 채널이 만들어진다면은
중국의 노인 협회에다가 정부 기관에다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제안을 하고 중국 전역에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에 나가서 이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사실 설렘 반, 뭐 기대 반 있지만 걱정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중국은 어렵다, 실패했다, 많은 학습 비용을 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성공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 13억의 중국, 우리는 13억이라는 숫자의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자, 선택을 중국이라고 선택을 했다 그러면 집중을 어디를 할 거냐? 내가 화북을 할 거냐? 화남을 할 거냐? 네. 화동을 할 거냐? 화중을 할 거냐? 화서를 할 거냐? 지역적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국 기업이 성공하는 사례를 봐야 됩니다.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이지우, 백주, 우량가게로 하는 제2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가 광주시를 대상으로 한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합니다. 간접 비용이 줄어듭니다. 네. 창고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운영 조직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마케팅 집중적으로 한 도시만 하면 됩니다. 도시 전체가 브랜드 마케팅이 되다 보니까 주변 도시에서 제품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연 확산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중국이 거대한 중국 시장을 다 먹으려고 전체 조직을 만들고 물류센터를 전국에 분재하고 창고비, 물류비, 간접비 이런 비용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너무 많은 낭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낭비를 줄이고 중국의 성공 사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중국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계약서입니다. 중국의 계약서를 읽고 해석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 이런 얘기죠. 이제 어떤 회사를 제가 갔는데 창고에 수많은 제품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정상적인 제품들이 반품을 받느냐?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 네?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 관리하시는 분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한번 들여다보니까 자, 우리가 요구하는 5가지가 들어있는데 중국에서 요구하는 20가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 많은 손실이 생기니까 매출은 100억을 하는데 관리비가 50억이 들어간다. 남는 게 없겠네요. 적자죠.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 보니까 사실은 실패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인력 관리입니다. 사람을 뽑아서 적지적소에 배치하고 아웃풋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현지 인력 관리를 잘해야 된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코트라 글로벌 중국 전문위원으로 제가 이제 봉사활동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이제 중소기업들이 중국 현지에 맞는 그런 맞춤형 서비스, 맞춤형 컨설팅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갖게 되고요. 그런 거를 좀 더 활성화하려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대기업 출신이나 또는 이렇게 중국을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을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뭐 코트라든지 정부 기관에서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진출과 실무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중 어떤 교육훈련센터 이런 걸 좀 하나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을 들고요. 중국 문화를 통해서 중국을 접근할 때 보다 훨씬 더 친밀감과 더 가까운 정서적 결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이런 문화를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고 접목할 수 있는 이런 한중 간의 어떤 전문가의 어떤 포럼, 교육훈련센터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진다면은 좀 더 많은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중 관계에 있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산업들이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